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수인입니다. 코스피가 16거래일 만에 장중에 7,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CPI에 이어서 PPI의 안정적인 물가를 확인을 하면서 지난밤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만 우리는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 장 초반에 비해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늘리면서 지금 상방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장비주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골이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원전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엔 조선 쪽 강세만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자국에 투자한 조선 업체 최대 2척의 미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런 소식에 조선 쪽 괜찮고요. 빌 게이츠 방한 소식에 원전주 쪽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방이 제한됐고 월요일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힌트들 찾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자세한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아입니다. P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한풀 꺾였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증시도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 7,000피를 탈환했을지 저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코스피입니다. 현재 0.87% 상승한 6,87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는 7,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폭 반납하면서 현재 0.87%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경부터 지수가 하락하더니 현재 0.98% 빠진 8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역시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9,052억 원어치의 매물을 담아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매수 1위와 2위가 여전히 3전 믹스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가 일제히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나홀로 1,949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10만 오션으로 다시 올라서나 싶은 하나오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조선 업종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조선소의 소유권을 보유한 외국 업체가 미국에서 선박 2척을 건조할 수 있게 지시를 해준 건데요. 추가적으로 호주의 조선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대형 함정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인 건데요. 이 덕분에 오늘 4.41% 상승한 9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굉장히 강했는데요. 로봇 업종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시작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에 맞춰서 팀 현대차 생태계를 확정할 계획이고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덕분에 투심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6.09% 상승한 4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현대차와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에서는 현대차가 강했다면 코스닥에서는 로보티즈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바로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역시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인 AI 사피엔스가 중국 대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제품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다고 밝히면서 특징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직접 기능 추가부터 AI를 학습시키게 설계가 됐다는 건데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주자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현재 4.98% 상승한 2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전강 후강의 포지션을 보여주실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전문가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푸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시작할 때 뭐 갭으로 뜰 거다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너무 빨리 좀 제한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탄력이 둔화됐으면 그래도 뭐 비슷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이렇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니까 약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또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장 분위기 오늘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이 맞아요. 위에서 시작해서 조금 빠지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줬다 뺏는 게 제일 나빠요. 그렇죠. 예.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발언을 하실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모르는 데다가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고 거기다가 지금 사거리일 내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법한 지금 시기입니다. 고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CPI가 공개가 되고 나서 PPI 쪽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요게 지표 발표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쏴 버렸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물론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S&P 500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신고가 달성 후에 옆으로 눕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종목을 고를 때에도요. 급등해서 눌림목 오는 종목도 괜찮지만요. 가장 좋은 거는 급등해서 옆으로 눕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 계단식 상승을 위해서 옆으로 눕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든 지수든 옆으로 눕는다.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눕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 횡보 구간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슈팅하는 힘은 세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어떤 힘의 응축 기간이 얼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냐. 약간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는 미국 증시가 이제 결국엔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좋은 이슈가 이제 붙어준 거죠.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막 속보가 엄청 많이 떴어요. 좋은 이슈도 많이 떴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쪽으로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한 미국 내 조선사에 이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만 한해서 이제 두 척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 군함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이유로 이제 미국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법제화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히 군함인데 국방 문제인데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기는 조금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본국에서 두 척을 군함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하겠다. 이건 일단 첫 번째는 하나오션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야, 너네 봤지? 하나오션처럼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들은 군함 수주 줄게. 약간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배를 만드는데 1-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최소 5-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5-6년 정도 걸리면요. 미국의 어떤 이 조선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버는 시간입니다. 결국에 이 두 척을 만드는 동안 너네 만들고 돈을 버는 동안 그 돈으로 투자해.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필리조 선수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 정도만 좀 조명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던 여타 다른 조선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죠. 미국에서 이제 정책이 밀어주는 이제 정책 자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요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은 좀 강했고요. 조선이 꾸준하게 봐야 되는
업종인 건 아시죠? 조선이 급등을 했다. 이러면은 다시 제자리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일희일비하다기보다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먼저 또 말씀드릴 게 두산 에너빌리티. 빌 게이츠 어제 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테라파워의 SMR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일단 어, 본론 먼저 했는데 얘 왜 주가 안 가요?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아마 월요일이나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빌 게이츠가 엔비디아만큼의 어떤 이 파급력을 가진 시장에서 파급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약간 한물 같다.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젠슨 황도 이제 여러 번 방한하고 여러 번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파급력은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하장 시장은 항상 뉴페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대장주예요. 여전히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여전히 이 장기 이동 평균선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기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건설사들을 위주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요거는 장기적인 추세로 14만 원 정고점 위주로까지 봐가면서 최소 6개월에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켜봐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차트를 보지 않고 들어가도 괜찮다. 무방하다. 그래서 혹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72,000원까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72,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때 신규 매수도 괜찮고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진짜 막 나 12층이다, 13층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사실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은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말고 요거는 이제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 차트로 우리 시장의 그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단계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가 7월 내내 6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하락 추세선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는 했어요. 이제 돌파에 성공을 했고 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이제 찍어서 만들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 성공했다. 그리고 추세 전환에 지금 이제 들어갔다. 초입식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확실시가 됐을 때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스피가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요. 지금 갖고 있는 삼전 닉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이제 그 가격 이하로 안 빠질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단기 거래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 거래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방망이 짧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이제 좀 종료할 때가 다가왔다. 사실 지금 이제 8월 중순이잖아요. 8월 말에 이벤트가 많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미국 월가에서 물가지표 보고 휴가 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심심한 장세가 나온다는 것은 지수의 어떤 이 상승이나 하락은 멈추는 대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무언가를 팔고 급등하는 종목 따라갔다가 물리기 딱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그냥 내 포트폴리오 잘 들고 있는 거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 빠른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조선 쪽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72,000원대 포인트 또 짚어주신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건설주가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주가 조금 더 유리하게 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많은 시장 이야기, 전략 이야기, 민프롬 전문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는지 맥점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완화가 된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어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67.6%로 보고 있고 전주에는 이제 한 55% 정도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32.4%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시나리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그렇게 오르고 물가도 그렇게 올랐다는데 이렇게 뭐 PPI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도 굉장히 좋았고 S&P 500도 그렇고 야든이 이런 데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뉴욕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신고가 갱신 후에 옆으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상승 초입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이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놀다가 또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그때를 또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크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상승 탄력을 가지기 뭔가 좋은 이벤트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제 같은 그 나스닥의 이제 슈팅 요런 부분은요. CPI가 나오고 나와도 됐었는데 어제 굉장히 잠잠했잖아요. 그래서 PPI까지 확인하고자 했던 심리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기 때문에 안도하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PPI 같은 경우는요. 이것만 보면 몰라요. 4.7% 상승이 뭔 소리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이 항상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컨센서스가 중요해요.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못 하잖아. 근데 CPI랑 PPI도 보니까 물가 야 괜찮은데? 라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찝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가랑 10년물. 그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CPI가 어제 발표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제 겁니다. 요거. 딱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결국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 10년물 차트를 가지고 시장에 금리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채권 작용단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년물이 떨어진 게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10년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같이 좀 간다고 유가랑 10년물은 닭과 달걀의 문제다.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10년물이 떨어지는 건지 10년물이 떨어져서 유가가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가도 어쨌든 지금 요렇게 상승 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가 이제 고점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이 아래로 깨면 너무 좋죠.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아 다시 전쟁 전 물가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안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런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횡보까지도 괜찮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완전히 협상이 끝났다고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이거는 또 진정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전저점을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왔다가 뭐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전저점을 깨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말까지 여기를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날에 특정 이슈가 없는데 저녁에 유가 차트를 봤더니 급등을 해? 이러면 다음 날은
시장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향방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죠. 샌디스크 주가 13.7%, 마이크론 주가 4.2% 올랐는데요. 글로벌 디램,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AI 수요에 힘입어서 이 장기 공급 계약 모델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계속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조금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간 3.39%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 버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 것이다 말 것이다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 뒷받침된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를 이렇게까지 반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쯤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인가, 이게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어쨌든 좋아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회를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좀 하게 되는데 전문가님 시나리오는 어떠세요? 앵커님은 반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눈이 굉장히 높으신가 봅니다. 아니,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예, 많이 오르긴 지금 했습니다. 오늘 요거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약간 꼬리 달고, 그러니까 크게 막 급등까지는 아니었어요. 아까 차트가 제가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현물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꼬리 달고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장 마감, 현물 시장 마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렇게 위에서 출발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위에서 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샌디스코와 마이크론 때문인데요. 크게 봐서는 어제 그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포럼에서 마이크론과 이제 샌디스크가 이제 뭘 깠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닉스한테 너무 호재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장기 공급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LTA에 대한 얘기가 우려가, 이 LTA 때문에 영업이 이익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 또 반도체 가격,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LTA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SCA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게 장기 계약인데요.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총 16건을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지금 30년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16건 그러면 30년까지 매출의 절반은 우리가 최소 깔고 가는 거다. 그 이상 이제 버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거를 공개를 하면서 구속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전하고 닉스가 LTA 장기 계약을 했을 때 구속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3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급을 계약을 이 가격에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 LTA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2년 뒤에는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게 기존에 맺었던 조항이라면 지금 마이크론 회장이 공개를 한 내용은 구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30년까지 또 이어져 있다. 그 구속이 된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근데 다만 가격 인상폭을 상단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악재 아닌가요? 라고는 하는데 요거를 가만히 따져 봐야 돼요. 지금 이 실제 의미가 뭐냐면요. 포트폴리오 좀 썼고 출하량도 증가를 시키는 대신 가격을 이 고객사랑 함께 조율한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면요. 이거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미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
이거는 소비자한테 팔 수가 없는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높아져서는 상생을 할 수가 없다. 반도체 가격은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거를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뭐야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에 겁먹어서 미리 조금 걱정을 땡겨서 빠졌던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함께 상생의 의미로다가 이제 균형점을 찾았다. 그래서 상단을 조금 이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전환이 아니라 상승이 반도체 가격이 요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오를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정을 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트랜스포스도 이제 같이 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줬어요. 지금 이 장기 계약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3분기에 D램 가격은 이미 전분기 대비해서 13에서 18%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3분기 얼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망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어제 마이크론 회장이 땅땅땅 도장을 찍어준 거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또 자기네들만의 강점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미국 안에서 전공정 메모리 팹에 투자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야. 라고 이제 특장점을 얘기했죠. 우리나라 딱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 넘버 1 삼성전자, 넘버 2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4등이 뭐 창신 메모리, 뭐 양지 메모리가 치고 올라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저쨌든 넘버 1, 2가 다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는 마이크론이 대장인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서는. 그리고 그다음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취급받는 게 샌디스크 얘긴데요. 그래서 샌디스크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 샌디스크가 중장기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장기 전망. 지금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어요. AI 출연형에서 에이전틱으로 가는 기간이다. 에이전틱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이 과도기거든요. 근데 추론도 아직 대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출연형 AI 챗GPT랑 제미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제미나이도 전 세계에서 8위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딥시크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추론형 AI가. 그러니까 여전히 경쟁 구도예요. 그래서 이 추론형 AI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추론을 확대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용 낸드 수요가 급증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늘어나냐? 1.2 제타바이트예요. 근데 이 제타바이트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자, 기가바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1조 기가바이트랍니다. 1조. 1조 기가바이트라는 거는 10억 개의 1테라바이트의 SSD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낸드의 최강자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샌디스크가 얘기한 거는 낸드가 지금 낸드 가격이 저번 달에 2배에 올랐거든요. 그 낸드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요걸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론 회장이랑 샌디스크랑 굉장히 좀 도와주듯이 균형점 있게 얘기를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도 장기 계약을,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이번에 공개를 할 때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듯이 정말 낱낱이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샌디스크가 맺은 장기 계약도 얘기를 했습니다. 27년치에 약 50%를 이미 확보를 했고 28년치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샌디스크도 28년도까지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누가 27년, 28년도에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메모리 반도체 돈 못 번다고 했어? 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이걸 아예 낱낱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매년 이제 10% 중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또 매출 총이익 뭐 영업이익률도 7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 플러스해서 이제 프리캐시 플로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주주 환원도 100%로 하겠다.
마이크론처럼 100%로 하겠다라고 공시를 함으로써 샌디스크가 14% 넘게 이제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러한 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닉스가 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증시 왜 자꾸 빠져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슈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겠지만요.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렇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요 위에서 놀고 있다가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빠진 거고, 쪼끔 반등 올라왔다고 지금 우리도 같이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본장 시간에 얘네들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어떻게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고 싶으면요, 나스닥 선물 차트 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야간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 고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대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저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늦게 따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급등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요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비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도 상방으로 향하고 있고 6,915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나스닥 선물과 동기화되면서 약간의 탄력이 둔화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구간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반도체 이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풀어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계속하실 때 왜 빠지지? 왜 그렇지? 라는 부분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막판에 방송 막판에 이제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고 계속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민프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이 지지부진한 약간은 그래도 많이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장세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내가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민프롬 전문가님과 장중에 이런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비해 조금 더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맥점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에 그룹주 동반적으로 강세입니다.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1차 협력사와 혁신안을 모색하고 있고 2028년부터 3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2.43% 정도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 초반에 9%까지 지금 시세가 나왔었는데 역시 뭐 현대차 쪽으로 이 단독 보도에 따라서 매기가 좀 쏠리면서 현대차는 지금 이 시간 6%대 상승 44만 5천 원까지 시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 수급의 공백이었던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과 로봇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처음 한 만날 때부터 전문가님 하반기에 로봇 좋다 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현대차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LG전자 둘 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써봐야 할까? 그렇다면 낙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로봇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피지컬 AI가 그러니까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대부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로봇이 다 잘 가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제가 또 그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삼성이 움직였어요. 삼성 계열에 있는 로봇주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SPG부터 해서 오늘도 SPG는 좋지만 삼성 먼저 현대차랑 뭐 동맹을 맺으면서 되게 호재가 많았잖아요. 뭐 로봇 사업에 진심으로 이제 투입하겠다부터 해서 뭐 우리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었다.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삼성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현대차는 쉬었습니다. 삼성의 로봇 얘기 막 많을 때 현대차는 요지부동, 현대모비스, 현대무벡스, 현대오토에버 다 별로 좀 잠잠하다가 이제야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고 그 사이에 사실 LG전자가 또
먼저 치고 갔던 게 있었죠. 로보티드도 그때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고 LG전자에서도 계속 이슈가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거기다 현대차. 그래서 지금은요. 이 3 대장이 결국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해서 "네가 갈래? 그래 오늘은 내가 갈게. 너 갔으니까 좀 쉬어라. 이번엔 내 차례다." 약간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 로봇 투자하고 싶은데 아 뭘 골라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로봇 ETF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고르기가 어렵다 하면 ETF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 단기적으로 골고루 좀 하고 싶어요 하시면 요 대장들의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셔야 돼요. 얘네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그냥 묻어 놓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아래 종목들을 찾길 바라시길 바라겠고요. 저 현대차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요. 올해 연초에 그 현대차가 납품을 받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협력사들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랍니다. 200 개의 회사들한테 "야 얘들아 너네 지금 자동차 부품 만들 때가 아니야. 지금 로봇 부품으로 바꿔야 돼. 너네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줘."라고 올해 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받아서 검토 중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들이 갑자기 무슨 기술이 있어 가지고 로봇으로 바꾸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사업 계획서 이 로봇 부품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확대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어때?"라고 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하면서 R&D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이 꼭 필수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차가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쪼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CEO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으로 샜네요. 자 어찌 됐든 지금 이 원래 이제 납품을 받고 있던 이 하청 업체들한테도 같이 꾸준하게 좀 끌고 갈 수 있게 로봇 부품으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게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떴지만 어제 외신에서도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한국에서 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부품 회사들을 지금 요렇게 만들고 있다. 협력계 이 뭐랄까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요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건데, 결국엔 이 현대차가 만드는 로봇 뭐죠? 아틀라스죠. 아틀라스의 가장 큰 경쟁자 누구예요? 옵티머스예요.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가장 경쟁자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 경쟁 구도로 갈 건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거의 다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로봇의 제일 강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가장 먼저 태양광이랑 이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해 왔고 기술 개발에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비슷한 기술력의 저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틀라스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술력은 비슷한데 가격이 얘가 훨씬 비싸게 되면 경쟁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대차가 움직인 겁니다. 아틀라스를 만들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장에서 돌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부품을 그 미국 안에서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한국 부품사들한테 로봇 부품을 납품받고 미국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한국 부품에서 만드는 거고. 그러면 한국 부품 업체들은 이 아틀라스의 양산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죠. 한국 자동차 부품사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가 가장 큰 고민점이 뭐냐면 단가 낮추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한국에서 부품에서 어떻게 이 회사들을 키워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현대차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 부품 업체들은 이제 납품만
잘 기술 개발해서 납품만 하면 되는 요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옵티머스가 8 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 공장에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은 해고가 쉽잖아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늙어서 퇴직할 때까지 해고 없이 이제 추가 신규 채용은 안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겠죠. 그리고 일각에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지게차 이용하면 될 거를 무슨 비싼 로봇을 쓰냐. 왜 닭 잡는 칼에 왜 소 잡는 칼을 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그걸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게 초반 비용이나 들어가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사람을 쓰는 거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죠. 사람들은 평균 임금 매년 늘죠. 거기다가 뭐 상여금도 챙겨줘야 되지 뭐 챙겨야 되지 이렇게 성과급도 챙겨줘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로봇을 사 놓으면 이거 관리만 해 주면 꾸준하게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로봇을 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발빠르게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먼저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안에서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요.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매출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찾아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를 쪼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찾았던 요건데 이 현대차에 지금 어이구 예 현대차의 이 주요 협력사들입니다. 확대를 쪼끔 해 드릴게요. 좀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요 회사들이 지금 주요 협력사인데 이 회사들은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초에 뭐 "사업 계획서 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라고 했던 기업들은 200여 개 기업들 중에 몇몇 이제 기업들인 거고 이미 발빠르게 로봇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쪼끔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다. 요렇게 쪼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히든 종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푸름 전문가님과 우리 방송에서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커뮤니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그에 대한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7,000포인트까지는 아직 회복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우리 똑소리 나는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이야기 참 재밌게 들었어요, 전문가님.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쪽에서 힌트를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로봇 갖고 왔습니다. 로봇 가져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요렇게 세 삼강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명이 세 명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세 기업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기술력 빵빵하고 돈 잘 버는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을 잘 안 가져옵니다. 그 급등하는 종목 내일 당장 갈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코치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종목 갖고 오는데 요거를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따 오후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유튜브 쇼츠 돌리다가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이 잘못된 데에서 들어가면 크게 물리기 때문에 저는 물려도 괜찮은 종목 위주로 좀 천천히 가는 종목 위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조금 알고 계시고 대신 그렇다고 현대차보다 느리게 가진 않습니다. 그 현대차보단 빠르고 조금 그나마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업은요. 돈 잘 법니다. 일단 돈 잘 벌어요.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요런 성적을 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방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 전고점을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었고 시장의 조정이 오기 전으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이 현대차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잘 벌고 현대차의 납품을 굉장히 오래 했던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지금 조정을 자리 아니에요? 와도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들고 가도 됩니다. 여기 이제 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요만큼 먹고 나오려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도 되고 요때 기회 줄 수도 있으니까 요때 기다려서 들어가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로 하세요. 분할 매수. 내가 10% 진입을 할 거면 오늘 5% 정도 사 보고 또는 3% 정도 사 보고 조정 또 오면은 그때 조금 더 사고 요런 식으로 조금 사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얘의 핵심 모멘텀은요.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액추에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요.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구동계, 그러니까 로봇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의 30%에서 50%가 액추에이터 가격이에요. 제가 2차 전지 설명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얘는 4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도 지금 고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봇 단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현대차의 납품하는 회사 중에 이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고 이미 얘는 옛날 꽃날부터 이 자동차 부품에서 액추에이터를 기술 개발해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족보행 현대차가 쓰고 있는 사족보행 로봇의 액추에이터는 이미 얘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빠르게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좀 많이 주춤거릴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막 선이 여러 개 있죠? 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습니다. 여기 이 회색 선은 장기이동 평균선, 이 검정색 장기이동 평균선, 60일 이평 모든 이평선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이거 거의 한 번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뚫은 만큼 여기서 만약에 질질거렸으면 조정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막 걱정을 했을 텐데 한 번에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이 와봤자 이 라인입니다. 이 회색선 라인. 이 회색선 라인까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손절가를 저기다 잡고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고 얘 목표가를 잡을 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1차 목표가가 최소 이 부근이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가 요 부근 전고점 넘는 거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제일맥은 개편으로 인해서 다음 주 금요일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